그날 밤 경영에는 평소보다 더욱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밖에서는 벌레 소리가 귓가를 물리고 희미한 불빛 아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웠다. 나는 12시간 동안의 긴 근무를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밤잠이라도 쓰러져 잠들고 싶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겠다는 약속이 떠올랐다. 공중전화 막스는 병영 뒤편 구석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이에는 쉰이하게 깜박이는 몇 개의 가로등이 있을 뿐이었다. 밤 10시가 넘으면 그곳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곳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나는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는 편이었다. 군인이 된 이후 전장과 생사의 갈림길에 익숙해진 터라 귀신이나 괴담 같은 이야기는 나를 겁지지 못했다. 그런데 그날 밤 걸음을 내딛는 발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길을 돌아보면 어두운 길만이 끝없이 이어질 뿐이었다. 공중전화 박스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점을 느꼈다. 그곳에 불이 켜져 있었다. 이 시간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낡은 유리창에는 희미한 불빛이 비치고 안쪽에는 누군가 서 있었다. 그는 군복을 단점이 입고 철모를 쓴 병사였다. 어깨에는 소총을 메고 있었고 한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다른 손은 유리창에 무언가를 두드리는 듯했다. 딱, 딱, 딱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마치 시계가 초침을 세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발걸음을 더 내딛기 어려운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봐요. 늦은 밤에 전화를 하시나 보네요. 나는 최대한 평범한 첫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몇 발자국 더 다가갔다. 손바닥에는 이미 땀이 차오르고 있었다. 거기 계신 분, 제 말 들리나요? 이번에는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이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났다. 창백하고 더의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었다. 텅 빈 눈동자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마치 내 몸을 투과해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져 숨쉬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두 다리가 바닥에 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는 손을 들어 나를 가리켰다.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그는 가만히 서서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몇 초 후 나는 그의 군복에 달린 명찰을 보게 되었다. 이곤민, 그의 이름은 너무도 익숙했다. 머릿속에서 기억을 더듬다 나는 마침내 진실을 깨닫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곤민은 2년 전 전사한 병사의 이름이었다. 그는 이 부대에서 가장 유만한 병사 중 한 명이었지만 위험한 임무 도중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경영 내 누구나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 기억이 너무 아파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사라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전화 박스는 텅 비어 있었고 그가 있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전화기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채로 방으로 달려갔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정말 이곳민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가 이곳에 나타난 걸까? 그리고 그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날 이후 경연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공중전화 박스는 밤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아무도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았다. 몇몇 병사들은 한밤중에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막상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어느 날 나는 전화 박스문 틈에 끼어있는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떠날 수 없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곤민일까? 아니면 단순히 누군가의 장난이었을까?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나는 이곤민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록들을 기저귀 담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전사하기 직전 이곤리는 무전기를 통해 구조 신호를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지휘부에 전달되지 못했다. 그의 부대는 숲속 깊은 곳에 고립된 채로 버려졌고 결국 모두 목숨을 잃었다. 어쩌면 그의 영혼은 배신감과 억울함에 사로잡혀 이곳에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를 마주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아마도 그는 나를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결표 해변대 수색대의 밤. 끝없는 지하의 비밀 결표. 해변대 수색대에 있던 형님은 늦은 밤 지하 근무를 설 때마다 독특한 긴장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건물은 깊은 지하로 이어지는 구조였고 어둡고 조용한 복도는 아무리 간인한 군인이라도 으스스한 기분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형님이 후임병과 함께 근무를 서던 날이었습니다. 한밤중에도 가끔 간부들이 움직이는 일이 있었기에 발소리가 나면 긴장하며 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형님과 후임은 지하 2층 주방에서 서로 등을 지고 서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2층에서 별표 또가 별표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주방 계단을 따라 점점 가까워졌고 계단 끝에 다다르는 듯했지만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간다. 형님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올라가는 발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항상 이런 작은 일에 예민할 수는 없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얼마 후 이번에는 복도 끝에서 별표 또가 별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부가 내려오는 줄 알고 자세를 바로 잡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후임은 서로 의아해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발소리가 계속 나는데 아무도 없잖아. 시간이 흘러 형님은 화장실이 급해져 후임을 남겨두고 중앙 계단 옆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속으로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형님은 간단히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복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고 내부도 텅빈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복도에서 별표 온다. 별표하는 찢어지는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은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바지를 추스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후임이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이 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소리 질렀어? 무슨 일이야? 형님이 다급하게 묻자 후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병님, 화장실 가신 뒤에 제 뒤에서 분명히 아싸, 혼자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후임이 바로 뒤에는 벽뿐이었고 그곳에 사람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두드려보고 복도의 끝을 확인했지만 그 어디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님은 복도 중앙으로 돌아와 후임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확실히 들었어?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거 아니다. 후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바로 뒤에서 말했어요. 목소리도 또렷했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근무를 서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형님은 산부에 보고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했지만 괜히 괴담처럼 소문이 퍼질까 봐 고민 끝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지하 근무를 설 때마다 예민하게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지하 근무를 서던 병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에서 누군가 말을 꺼낸 소리가 들린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없었다. 중앙 계단 근처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만 확인하면 아무도 없다. 누군가는 그곳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장소라고 추측했습니다. 사고로 숨진 병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부터 과거에 사용되지 않았던 공간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다는 소문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형님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후임이 얼굴에 살아있던 공포는 절대 과장이 아니었기에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진짜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 형님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하 근무는 더 이상 단순한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복도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와 인기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답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지하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미병소에서의 근무를 단 한 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그 기분, 그 떨림은 도저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죠. 그날 밤 근무를 마친 후에 둘 다 훈련장에서 자주 이야기하던 그 사건을 계속 떠올리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특히 동기는 그 후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그 사격장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불안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내에서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근무를 섰던 이병소 근처에서 자주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다른 병사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점차 그 소리는 너무 정체불명이고 기이한 소리였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소리가 정확히 우리가 그날 밤 근무했던 시간에만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소리를 확인해보자며 영영이 함께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그 소리는 우리가 근무하던 시간, 그리고 그 사격장이 있는 방향에서만 들리더군요. 처음에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며 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리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정체가 모호해지면서 점차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도 돌았죠. 한 병사는 그 소리를 들은 후 계속해서 무언가를 봤다고 주장했어요. 그것이 뭐였는지 그는 아무리 말해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그가 겪었던 일이 어떤 느낌일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 소리는 전차 부대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결국 몇몇 고참들이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격장 근처에서만 들린다는 그 기묘한 소리와 관련된 사건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사람들의 말이 많아졌죠. 그때서야 내가 처음으로 그 소리의 진짜 정체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그 사건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무리 군대 생활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건 단지 우연일 뿐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후 어느 날 저녁에 그 사격장 근처를 지나가던 내가 이상한 걸 보게 되었어요. 나는 그때가 밤 11시쯤 되었고 부대 내에서 바람도 불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갑자기 서늘한 기온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나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무언가가 내 뒤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강하게 그런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 바로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느낌, 그 서늘함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죠. 그 후로 나는 정말 그 사격장 근처로 가지 않게 되었어요. 동기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우리 둘은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른 병사들에게 이야기하며 더 이상 그곳에서 근무를 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런 일이 흔한 일도 아니었고 그때까지의 내군 생활에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기에 그만큼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제대했지만 그때의 경험은 늘 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특히 동기는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때의 일이 꿈에서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건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정말 어떤 미스터리한 힘이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군대 생활 중에 그런 불가사의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경험은 단순한 군대 이야기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국 나와 동기에게 불가사의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죠. 그 후 그 동기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가 입원한 병원에서의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그가 앓고 있는 병의 고통이 그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체중이 급격히 빠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그가 고양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처참히 다룬 장면을 나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양이가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치며 발로 차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그 동기가 진심으로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가 가진 내면의 공허함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형태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감정이 억제되지 않고 분출되었을 때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 후 그의 병세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상태로 발전했고 결국 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친구와 함께 그가 입원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친구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병실로 향했죠. 우리는 조용히 병실에 들어갔고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얼굴은 내가 기억하던 그 동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때의 강렬한 자만과 달리 고통에 찌들린 빈 공간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약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피부는 마르고 눈동자는 거의 실종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해 신기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고통 속에서도 웃으며 말했죠. 그때 고양이, 사실 그게 나를 다르게 만든 것 같다. 그때 내가 저지른 일이 내게 돌아온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죽였을 때 그 순간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겠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몸에 돌아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게 그동안 겪었던 병과 고통, 그리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양이를 죽였을 때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그가 저지른 일의 대가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게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양이를 죽였던 게 잘못된 일이었단 걸 이제야 알겠어. 그게 결국 내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내 몸이 이렇게 병들어가는 게 그 대가인 것 같아. 그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자신을 후회하고 그때의 잘못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후회였죠. 그가 저지른 악행은 그가 받게 될 고통의 씨앗이었고 그 씨앗은 결국 그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내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내가 살아도 그 고양이를 죽였던 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내가 고양이를 죽였던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어. 그의 말이 끝난 후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도 깊고 그의 말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입원해 있던 동안 나는 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랬지만 결국 그의 병은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는 결국 위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그가 저지른 잔혹함의 끝을 의미하는 듯했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고통 속에서 치른 끝에 결국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것은 단순한 법칙이나 규칙이 아니라 참회선의 균형이 깨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동기는 고양이를 죽인 뒤에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의 고통은 그가 저지른 일의 대가였고 그것은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소각장에서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부대에 파견을 갔다 온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할머니 귀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더 이상 혼자서 소각장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그저 미신일 뿐이라고 믿었고, 한 번도 그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죠. 사실 나는 그 후에도 여러 번 소각장을 지나쳤지만 할머니 귀신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나에게 남긴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후임 중 한 명이 나에게 형, 그 할머니 이야기 진짜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웃으며 그냥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 괜히 겁먹지 말고 그냥 소각장에 가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때 느꼈던 기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 내에서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나는 청소를 마치고 소각장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또 다른 고찬이 다가와서는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 들었지? 소각장에서 아무도 못 봤다고 해도 이번엔 그 할머니가 사실 이 부대의 초창기 할머니였다는 이야기가 돌아. 예전에 이 부대에서 일하던 할머니가 죽고 나서 그곳에 나타났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다시 한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귀신이 단지 전설이나 미신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의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의 불안한 기분이 더 진지해지게 느껴졌습니다. 이후에도 그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할머니가 나타나는 장소가 소각장만이 아니라 부대 곳곳에 퍼져 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후임들을 데리고 소각장에 갔을 때 그날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달리 더욱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후임 중 한 명이 갑자기 형, 저기요. 누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임은 계속해서 그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 분명히 보이는데 할머니 아니에요. 그 후임이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 후임이 너무 겁을 먹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환상일 거야.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임은 계속해서 그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운은 차갑고 무겁고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선 할머니 귀신 이야기가 떠올랐고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임은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형, 진짜 보였어요. 제가 환각을 본 건가요? 정말 그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후임을 진정시키며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집에 가서 쉬며. 이건 미신일 수도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우리가 만든 불안한 상상일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임은 그날 이후로 소각장에 한 번도 혼자 가지 않았고 나 역시 그때부터 소각장에 갈 때마다 그 기운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내가 군을 제대하고 나서 그 부대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후임이 소각장 근처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로 인해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소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임은 할머니를 본 건 아니었지만 그가 그곳에서 느낀 기운과 그 분위기가 너무도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 부대는 소각장 근처에서의 밤에 혼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그 부대에서 소각장을 두고 떠도는 귀신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 당시 그곳에서 느꼈던 기운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나는 소각장과 그 할머니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그 당시 느꼈던 불안과 공포가 다시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고
두려움이 온몸을 지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마치 내가 이곳에 올 것을 예고라도 한 것처럼 그들 속에서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멈춘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눈빛은 분명하게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어딘가 모르게 슬픔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시선에 압도당해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이 열리며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얘 여기에 왔지?" 그는 내게 묻지 않고 마치 내가 올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가슴 속에서 갇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입술은 떨리기 시작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도 여기서 헤매고 싶은 건가?" 나는 그의 말이 내 뇌 속을 파고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곳에 남게 되면 내 영혼도 이곳에 갇히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돌아가고 싶었지만 발이 묶인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나에게 가까워지며 나는 그들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귀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나는 몸을 돌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자 그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 대신 내가 있던 자리에 차가운 공기와 설렁한 점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급히 걸음을 옮기며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나는 계속해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굴곡 입은 그림자들을 느꼈습니다. 그것들은 물리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나를 압박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돌아갈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았고 마치 나의 마음속 익숙한 곳에서 여전히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부대로 돌아왔을 때 내 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들이 내 뒤에서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한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군복 입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려는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도 나는 여전히 그 소각장과 그곳에서 느꼈던 기묘한 점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부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곳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관한 소문은 점점 퍼져갔고 그 소각장 근처를 지나간 사람들 중 몇몇은 그곳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나 그림자들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나가는 그림자가 아니라 마치 이곳에 갇힌 듯한 영혼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내가 그곳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존재가 내 주변에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 나의 발걸음을 뒤따르는 그들의 그림이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 소각장을 다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자신을 확인하고 그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순간 나는 그들의 존재를 다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동시에 그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각장 근처에서 다시 한번 군복 입은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고 싶지 않으면서도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때 나는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곳에는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군대에서 정말로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그때의 일은 이제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대에서 근무하던 이등병이었고 누구나 흔히 말하는 군대에 귀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군인들이 지친 몸과 정신 상태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을 겪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부대는 산속에 있었고 그 지역은 정말로 외진 곳이었습니다. 도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차가 지나갈 때마다 눈이 쌓여 길을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겨울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저는 경계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바뀌면 부대 내에서 교대하면서 다들 지쳐 있었고 어둠 속에서 고요한 분위기 속에 눈 내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연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날의 근무는 사실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밖에 나가서 한참을 서서 경계를 해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근무는 낮이나 저녁에 할 때보다는 밤에, 특히 늦은 밤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순간 저는 졸음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거의 얼어붙을 정도로 추워서 한 번씩 눈을 비비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조금 깼을 때 눈에 띄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니 약 10m 정도 앞에 군복을 입은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사람이 전투모를 쓴 상태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만 눈에 쌓인 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군인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얼핏 보면 군인 같았지만 그렇게 한겨울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군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몇 발짝 나아가려 했지만 그 군인은 여전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굳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걸음이 멈춰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군인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그가 가진 군복의 색깔조차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그 밤, 저는 그 군인에게 다가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 군인과 눈을 맞추고 있었다가 그 군인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지만 군인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군인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전혀 그 자리에 없었고 그가 서 있었던 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군인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군인이 사라진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혼자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 해봤지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군인은 단순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존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생기고 난 뒤 밤마다 제가 느낀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 군인을 다시 볼까 봐 두려운 마음에 경계 근무를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잠시 접고 그저 내가 본 게 피로로 인한 환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괴로운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대 후에 고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고참은 그 당시에도 군에 있었고 저는 그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전화를 걸어 제가 경험한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고참은 그때의 일에 대해 놀라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냐? 라고 묻더니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귀신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 그 고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 소각장 근처에는 예전에 군인들이 많이 죽은 곳이 있다. 그 군인들 중에 몇몇은 전투에서 죽고 몇몇은 군대에 의한 집단 학살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영혼이 그곳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고참은 이어서 이곳에 대한 전설이 꽤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데 특히 그 지역에서 군인 귀신을 자주 봤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참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저는 그때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대가 위치한 곳은 정말로 역사적인 장소였고 그곳에서 죽은 군인들의 영혼이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그 고청은 나중에 이어서 그 귀신은 단순히 군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그곳을 찾는다고 했어 라며 그 이야기의 끝을 맺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제대로 했지만 그 일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군대에서 어떤 이야기도 귀신 이야기가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의 경험은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군인을 본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진짜 어떤 영혼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군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라는 존재와는 다른 인간을 넘어선 어떤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군대에서 일어난 그 일들은 제가 귀신을 믿게 된 이유가 되었고 그 일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군대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군인들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항상 긴장감과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신비로운 사건들은 더욱 무서운 느낌을 줍니다. 군인들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으로 지내지만 자신이 겪게 될 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병사가 얘기하는 신기한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병사는 철집 밖에서 자주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병사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사의 이야기와 상반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병사가 말한 어린아이의 존재가 점점 더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그 병사는 다시 철집 밖에서 이상한 아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아이는 주변의 어두운 숲속에서 나타나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병사는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다른 병사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사건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병자는 그 병사를 무시하고 계속 경계 근무를 하던 중 이상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병자는 숲속에서 소변을 보려고 나갔다가 그 아이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마주칩니다. 그 아이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병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의심하며 다시 초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병은 그 경험에 대해 너무나도 겁에 질려 있었고 병장에게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장이 라이트를 비추어도 그 아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병은 그 사건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고 급기야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병장은 처음엔 그를 다그치며 거짓말을 한다고 믿었지만 신병이 점점 더 불안해하고 떨면서 말하는 모습에 병장도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병장은 결국 상황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펜점실로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펜점실에서는 그들이 겪은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내무실에선 그날 밤의 미스터리한 사건을 듣고 잠에서 깬 병사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 미친 듯한 비명 소리는 내무실에서도 들려왔고 그 소리의 근원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군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후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안양에서 발생한 시체 유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신병이 본 어린아이의 모습은 유기된 소녀의 영혼일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박달산에서 비극적인 일을 겪고 죽음을 맞이했으며 그 영혼이 지금도 그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군인들은 그 사건을 경험한 후 모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영혼이 남아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힐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군대 내에서 일어난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역시 그 소녀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 사건의 진실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여전히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림들은 그 사건을 잊고 싶었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 비명소리와 어린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들은 그 경험이 단순한 환상이나 산산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지역에서는 기이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그 군인들은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떨리며 그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건은 군대 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게 되었고 후배 군인들 사이에서는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리 겪어본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고 그들을 괴롭힌 그 영혼은 여전히 그곳에 존재한다는 믿음이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이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를 잘 보여줍니다. 과연 그 어린아이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상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던 영혼의 흔적일까요? 그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군인들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영혼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나고 그 사건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두 명의 병사는 여전히 불침번 근무를 맡고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려 했지만 그 기억은 그들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이 겪은 일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평소처럼 이르고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일과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만 같은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속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근무를 서던 중 또다시 어둠 속에서 한 군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인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그때부터 두 병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병장인 A는 그 군인을 무시하고 계속 근무를 이어갔지만 이른변 B는 그 군인을 계속 눈여겨봤습니다. 그 군인은 한참을 걸어오다 갑자기 멈추고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A 병장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말을 걸었지만 그 군인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른변 B는 다시 한번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군인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병장은 공포탄을 발포하며 그 군인에게 경고를 보냈고 그 군인이 어디선가 총을 꺼낼 준비를 하는 듯한 진위를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두 병사는 공포에 휩싸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실제 총기를 꺼내어 그 군인에게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인이 갑자기 계단을 내려가며 그 뒤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두 병사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군인은 마치 공중에서 사라진 듯 보였고 그들이 총을 쏜 뒤에도 그 군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둘은 급히 지휘 통제실에 보고를 했고 방직 사관이 이를 듣고 황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당군은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또 한 번 헛소리하지 말라며 그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곧 그 근처에서 들린 이상한 소음과 냉기가 반부들의 마음을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며칠 후 대대장과 상급 지휘관들이 직접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자 근무 중이던 병사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고 결국 이르고 근무는 전면 폐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대대장은 모든 병사들에게 이와 관련된 점심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사들은 그 후로도 몇 주 동안 불안과 초조함을 떨쳐내지 못하며 근무를 계속했지만 그들이 겪은 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부대 내에서 점점 더 많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소문은 퍼져갔고 일부는 그 사건이 단순히 사고였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회란 부대에서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터놓고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는 그 기억이 계속해서 떠오르며 괴담처럼 돌고 돌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대 내에서는 더 이상 그 이르고 근무지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대대는 그 지역을 계속해서 폐쇄된 상태로 두었으며 병사들이 근무하는 장소도 대대장 지시에 따라 자주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겪은 병사들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시 경험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들 속에서 그 경험은 점점 더 선명하게 나아갔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이상한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만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후배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부대에서는 여전히 그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그것이 귀신의 존재 때문이라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단순히 군대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이상한 일이라며 그 사건을 단과하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난 이들이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모두가 그 경험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금자의 죽음이다. 그 후에 미스터리한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자가 묻힌 자리가 여전히 그 지역에서 유독 불길한 장소로 인식되었고 그 주변을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은 이유 모를 두려움에 휩싸이고 했습니다. 몇 년 후 그 마을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역사나 과거의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한 젊은 남자가 그 지역의 숲속을 걷다가 그 금자가 묻혔던 자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압박감과 불쾌감에 대해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려 할 때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매우 신기하고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마지막엔 그가 들을 수 있었던 목소리는 금자가 어렸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들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발걸음이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마치 무언가에 의해 묶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갑자기 그의 눈앞에 희미한 형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아이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아이는 점점 더 흐릿해지면서 얼굴이 점점 이상하게 왜곡되며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본능에 이끌려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려는 순간 그 형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 아이의 얼굴은 마치 금자의 어릴 적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매우 끔찍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나를 떠나게 했어?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자의 영혼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얽매여 있고 그를 통해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기 전 금자의 유령이 그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그를 불러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을 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 남자는 그 사건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금자의 유령이 여전히 그 지역에서 떠돌고 있다는 소문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유령은 그 자리에 묻힌 아이에게 얽힌 저주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금자를 잊지 않으려는 듯 그 자리에 매년 제사를 지내며 그 유령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자의 영혼은 표본을 찾지 못했고 여전히 그 마을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마을의 다른 주민들이 그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금자의 유령을 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지나갈 때 마치 그 아이의 손길을 느끼거나 퉁스러운 쉬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믿으며 금자의 유령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마을 밖의 사람들에게는 단지 미신이나 전설로 치부되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지역을 취하려고 했고 금자와 그 유령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외부인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금사 지역으로 사용되었던 이곳을 탐험하고자 했고 금자가 묻힌 자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찾아서 금자의 유령과 마주하게 되면 그 유령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를 지나갈 때 그는 금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금자의 유령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죽은 많은 이들의 영혼이 여전히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마을 사람들은 금자의 유령을 두려워하며 그곳을 피하고 금자가 묻힌 자리는 더 이상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지만 여전히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어떤 존재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며 금자의 유령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믿음이 퍼져 있습니다. 금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전설처럼 느껴지지만 그 마을에 대한 과거와 금자의 영혼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금자가 죽은 장소, 그곳에 묻혔던 자리에서 여전히 그녀의 영혼이 떠도는 것이라면 그 마을은 그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장소에 남아있는 무엇인가로 인해 여전히 묶여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르신이 본 금자의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환영일지도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충격은 크고 깊습니다. 그 모습이 진짜 금자의 얼굴이라면 그녀의 영혼은 왜 그렇게 이곳에 남아있는 걸까요? 그녀의 삶이 그렇게 끝난 것이 원한이 되었고 그 원한의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력해져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킨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우리의 삶과 죽음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하는 질문에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자는 죽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남았고 그 이야기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우리는 항상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금자와 같은 인물들의 영혼은 그저 평화롭게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누군가가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을이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게 된 것은 금자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해지고 여전히 그곳에는 무엇인가 무언의 경고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금자와 그녀의 영혼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전설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곳에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미스터리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금자의 영혼이 여전히 그 마을을 떠도는 이유, 그리고 그 마을에 얽힌 불길한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곳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 속의 장소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금자의 영혼에 마주칠 용기가 생기셨나요? 그 마을로 다시 가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이야기가 전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진실은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자의 영혼이 떠도는 그 마을에서의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그럼 저는 별표 어두운 공포 별표입니다.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야기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